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58살에 시간에 몸을 맡긴 채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주위에서는 힘내라며 저에게 많은 신경을 써주고 있지만 그동안 오랜 기간 함께 살아왔던 제 아들을 떠나보낸 뒤 삶의 의욕도 잃고 무엇을 위해 남은 인생을 버텨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떠한 위로의 말도 저에게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겪었던 일들은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처벌을 내려주고 싶지만 그놈들 때문에 제 손을 더럽히는 게 세상 떠난 아들이 바랄 것 같지 않아 눈물을 흘리며 참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25살이 되었던 아들이 사색이 된 얼굴로 집으로 들어오길래 너무 놀라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던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되면서 모든 사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힘든 몸을 이끌며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을 보자마자 집에 있던 빗자루를 들고 달려들었어요. 돌발적인 행동을 보이자 당황한 남편은 왜 그러냐며 얼굴을 향해 휘두른 빗자루를 뺏었습니다. 뭐? 왜 그러냐고?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서 난리치는지 정말 모르는 거야? 당신이 한 짓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지원이가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 당신이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골목으로 들어가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했어. 그래서 너무 의심스러워 뒤쫓아 가봤는데 모텔로 들어갔다고 얘기하더라. 엄마도 아닌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들어가는 광경을 보고 믿을 수 없어 나올 때까지 기다렸대. 그런데 들어갈 때와 다르게 그 여자의 머리가 제대로 말리지도 않은 채 젖어 있었다고 나한테 얼굴이 사색이 된 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내가 지금 그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게 생겼어? 왜 아무 말도 없는 건데? 무슨 변명이라도 하던지. 실수였다고 무릎 꿇고 빌든지 해야 할 거 아니야? 이 망할 놈아. 두 눈으로 전부 확인한 게 사실인데 무슨 변명을 해?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어떡하라고? 이혼이라도 할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야. 가정에 충실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결혼 생활하면서 소홀한 적이 있었어? 더 이상 이 문제로 일을 크게 만들려고 하지 마. 어차피 나 없으면 이 가정 돌아가지도 않잖아. 남편은 되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합당하다는 듯 더 크게 목소리를 높여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고 남편이 벌어온 돈 가지고 알뜰살뜰 모아가며 결혼생활 유지했는데 아들이 보게 된 충격적인 장면으로 모든 게 밝혀진 진실들에 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힘이 들었네요. 저보다 모든 현장을 지켜본 아들이 더 불쌍했어요. 그동안 아버지를 믿고 따르며 살아왔는데 차라리 들키지나 말 것이지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부부 관계가 소홀했던 것도 아니었고 집에 들어왔을 때의 남편은 밝은 모습으로 가정적인 분위기였는데 아들이 목격했다는 말 한마디에 또 다른 자아를 깨운 것처럼 생전 처음 보게 된 남편의 진짜 모습에 저희 가정은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면 당연히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들킨 뒤에는 되려 더 당당하고 과감하게 행동하는 모습에 결국 이혼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남편의 막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안 보고 사는 게 정신적으로 덜 힘들 것 같아 결정하게 되었고 아들에게도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자 아들 또한 엄마가 상처받는 건 원하지 않는지 고개를 끄덕이면서 남편과의 인연을 끊어버리려 했었어요. 그런데 제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평생 용서하고 싶지 않아 남편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게 할 수 없었습니다.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일어난 일이었고 제 몸에 성병을 옮겨 약을 복용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성병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저는 평생 동안 치료를 할 수 없어 약에 의존을 해야만 하는 그런 질병에 걸리고 말았었네요.
하지만 남편은 약을 복용한 뒤 완치가 되었었죠. 남자와 다르게 여자는 완치가 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되면서 이 사실로 인해 부모님까지 찾아오셨어요. 당신 때문에 내 몸이 망가졌어.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이혼하자고 말을 하던가. 나보고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한다며 완치는 힘들다는데 지금 편히 누워서 잠이 와? 나는 내 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속 편하게 사는 꼴 보니까 절대 이혼 못해. 자네 지금 내가 왔는데도 일어나지도 않는 겐가? 지금 아주 막장까지 가자는 거야? 어른이 왔으면 당연히 일어나야지. 자네 지금 나를 비웃었나? 우리 딸 몸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웃음이 나와? 바람 피운 게 뭘 잘났다고 이리 당당한 겐가? 그 아빠의 그 딸이네요. 누구 닮아서 왜 이렇게 잔소리가 심했나 했더니 장인어른 닮아서 그런 거였네요. 적당히 좀 떠들어대시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동네 창피하지 않습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사위 바람 피웠다고 자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열내셨으면 그만 돌아가시죠. 내일 출근해야 돼서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남편의 당당한 모습에 목덜미를 잡고 쓰러지셨고 혈압 상승으로 인해 정신을 잃게 되시면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말았습니다.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아들이 예전의 아빠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거냐고 눈물을 흘렸고 아들이 애원을 하는데도 남편이라는 작자는 가슴 아프지도 않는지 크면 이해할 거라며 부부 사이에 말 못할 일들이 많다고 모든 게 제 탓인 것 마냥 자신의 잘못을 회피했고 괜찮아질 거라는 의사의 말을 들은 뒤 병실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갑자기 변해버린 모습이 이해되지 않아 쫓아가 붙잡았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물어봤어요. 남편은 그걸 아직도 모르냐며 자신이 한 짓을 잘 생각해보라고 이 모든 게 제 잘못인 것 마냥 윽박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속마음을 듣게 되었고 흥분을 하며 울분을 토해낸 뒤 제 앞에서 사라져버렸네요. 남편은 자기의 모든 걸 간섭하는 부분에 있어 지치고 힘들었다며 성격 차이가 너무나도 심해 스트레스 풀 데가 없어 밖으로 돌게 되었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걸 간섭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그저 관심이 없고 사소한 거 하나라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런 사소한 것들 전부를 남편은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네요. 결혼을 하고 상대방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 그게 부부인가요? 간섭이란 남편의 행동에 대해 제약을 두고 결혼 생활하면서 명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건 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걸 간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어이없게도 남편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꼭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인 걸 결혼 초부터 알았기 때문에 뭘 하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부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했으니까요. 굳이 간섭이라고 생각된다면 다음날 입고 갈 셔츠가 준비되지 않아 다른 셔츠를 건네주거나 저녁을 먹고 들어오는지 야간을 하는지 그런 일상적인 대화였는데 그런 것들을 간섭이라고 생각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사라져버린 남편의 뒷모습에 오열을 했고 병실로 돌아와 아버지가 쓰러져 버린 모습을 보니 차라리 그냥 인연 끊고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는 게 모두에게 정신적으로 그나마 덜 힘들 것 같아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말을 끝으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인 절차대로 위자료를 받은 뒤 남편과는 완전한 남이 되었고 더 이상은 얼굴 볼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남편에게 많은 의지를 했었는데 막상 이혼을 하고 나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위자료로 받은 돈 또한 많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일자리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단둘이 살면서
보란듯이 잘 살려고 발버둥치기 시작했고, 당장 할 게 없어 식당 일을 하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이것저것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남편과 이혼을 한 지도 1년이라는 시간을 빠르게 흘러가 버렸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일을 하면서 두려웠던 마음은 어느새 새로운 삶에 적응이 되기 시작했어요. 남편 없이 살아도 버틸만 했고 앞으로 좋은 일들만 펼쳐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연락조차 없었던 남편이 갑자기 1년 만에 저희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렸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우리 벌써 끝난 사이인데 아직도 해결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거야? 나는 할 말 없으니까 2번 다시 찾아오지 마. 이제 겨우 마음 잡고 살고 있는 우리 아들 또 힘들게 하고 싶어서 나타난 거야?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내가 여기 찾아오고 싶어서 그랬겠어? 나도 당신한테 오고 싶지 않았다고. 하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올 곳이 여기밖에 없었어. 그래도 우리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인데 어느 정도 도움은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나 좀 도와줘라. 내가 투자했던 사업이 망해서 지금 한 푼이라도 아까운 시점이라 복구하려면 돈을 긁어 모아야 하거든. 그래서 말인데 돈 좀 모은 거 있으면 줄 수 있겠어? 여유되면 다시 갚을 테니까 얼마가 됐든 좋으니 돈 좀 줘라. 정신 나갔구나. 우리 지금 난남인 거 몰라? 네가 그렇게 원하던 이혼이었고 가정 파탄 냈으면서 나한테 돈을 달라고? 지나가던 사람한테 줄 돈은 있어도 당신한테 줄 돈은 땡전 한 푼 없으니까 내 앞에서 당장 사라져. 이혼을 했고 더 이상 가족도 아닌데 자기 사업 망했다고 빚을 갚기 위해 저한테 돈을 빌리려고 찾아왔다는 게 너무 끔찍했어요. 단호하게 거절한 뒤 문을 닫아버리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사라져버렸고 2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이사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는 이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더 이상의 인연은 만들어지지 않았고 얼굴 볼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제 삶에 제발 끼어들지 않길 바랬지만 질긴 인연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아들에게 접근을 시도했고 이혼을 했어도 아버지인 건 변함이 없으니 얼굴은 봐야 한다며 다른 여자와 새살림 차린 곳으로 불러들였고 그런 상황을 난처해 하길래 모든 결정은 아들의 자유지만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가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아들은 자기 엄마 버리고 아들 버리고 얼마나 잘난 여자와 사는지 궁금하다며 찾아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길 왜 굳이 간 거야? 무슨 일 없었어? 차라리 안 보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은 건데 그 사람들을 왜 보러 갔어? 우리 버리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아주 잘 살고 있더라고요. 아버지 투자 사업 망해서 힘들 때 같이 살고 있는 여자가 빚도 갚아줬다고 자랑하던데요. 둘이 아주 깨가 쏟아지더라고요. 그 여자 이촌에서 꽃집 하고 있대요. 그리고 딸 하나 있는데 저보다 3살 정도 어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얼굴이라서 자세히 보니 아버지가 예전에 음악방송 동호회 활동 한번 한 적 있잖아요. 그때 저와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소개해줬던 사람이 이 여자였고 그때부터 심상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여자 남편도 옆에 같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예전부터 그 여자와 함께 서로 주고받는 감정을 싹 틔우면서 저희 모르게 만나왔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그리고 저를 부른 이유는 앞으로 살면서 일해서 번 돈의 일부분을 아버지 통장으로 보내래요. 그동안 키워준 보다 받아야겠다던데요? 아들이 한 말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 남편에게 당장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전화할 거라는 걸 알았는지 바로 받더라고요. 그런데 받자마자 난리를 치려 한 순간 받은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따로 살림을 차린 여자였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싸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획이 이 여자의 머리에서 나온 계획이었고 그걸 도저히 듣고 있을 수 없어 정신 나간 여자처럼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도 언성을 높여 소리치기 시작하자 그걸 듣고 있었는지 전화기를 건네받았고 남편의 목소리에 더욱더 화가 치밀어 올라 태어나서 처음으로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늘어놓더니 자식은 절대 끊어질 수 없는 거라며 자기를 키워준 보답을 꼭 받아야겠으니 월급의 절반을 가져가겠다는 충격적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너무 당황했고 말도 안 되는 문제라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뭔가 불안한 마음은 지울 수 없었고 그 뒤로 계속해서 저희 가족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 문제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을 하니 남편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며 안심시켜 주었네요. 자식의 부양을 끝까지 책임지지도 않았고 집안을 무너뜨리고 이혼까지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집안의 가장이 아니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저희 손을 들어줬다고 당당하게 전화로 얘기하자 할 말이 없는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 조용해지면서 앞으로 더 이상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참 웃긴 게 한번 만들어진 인연은 절대 끊어질 수 없는 건지 어느 날 찾아온 남편과 한바탕 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다 싶었는데 한 달이 지나고 찾아온 이유는 아들이 힘들게 일해서 벌은 돈의 절반을 뺏어가려고 새살림 차린 여자와 찾아온 거였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희들 왜 우리 아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이혼했고 당신이랑 나는 남남인데 왜 여기까지 와서 난리치냐고? 그냥 둘이서 새살림 차렸으면 알아서 살면 되는 거잖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아들한테 월급을 가져가고 싶은 거야?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이런 쓰레기 같은 생각이 나온 거야? 왜요? 제가 생각한 건데요. 그동안 먹여주고 키워줬는데 법으로 안 된다면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가져가려고 왔어요. 설마 지금까지 힘들게 키워준 보답을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죠? 제 딸도 지금까지 월급의 절반 이상은 준다고요. 그러니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 맞는다고 생각되는데요. 동네 더 시끄럽게 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토해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아주 끝장 보려니까. 딱 보니 자식 교육 제대로 못 시켜서 공과 사가 구분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가면 앞으로 더한 짓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하네요. 그날 처음으로 아들은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고 분노한 눈빛으로 두 사람에게 달려들었어요. 들고 있던 가방으로 휘두르면서 아예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는 아들을 보고 있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그래도 아버지라는 놈이 아들이 점점 미쳐가는 모습을 보고도 실실 웃고 있는 모습에 결국 저 또한 이성을 잃었고 두 사람을 사정없이 밀쳤습니다. 결국 경찰까지 동원되면서 모든 상황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좋게 해결하라며 합의하기를 원했지만 저희 또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때 사랑했었던 남편이라는 작자가 다른 여자의 치마폭에 휘둘려 하는 짓이 점점 개차반으로 되어가는 걸 보니 너무너무 한심했고 아들은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증상이 심해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서로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은 흘러갔어요. 남편 없이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이혼을 하고 나서도 또 다른 문제거리들로 힘들어지는 게 저 또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할 정도로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들 또한 얼굴이 많이 아닐 정도로 안쓰러운 모습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준비하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새로운 지역에서 다시 새 출발하기로 마음먹고 정신없이 준비하며 힘든 몸을 일으키려 하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식당 일을 끝내고 퇴근하는데
밖에서는 많은 비가 내렸고 계속해서 울리는 전화를 받으며 우산을 쓰고 정류장으로 걸어가던 도중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말에 급하게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쉬지 않고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아직 꽃도 펴보지 못한 우리 아들에게 기회를 달라며 하늘을 보며 울부짖었어요. 이런 식으로 헤어지고 싶지 않았고 안 좋은 기억들만 가지고 세상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게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너무 두려웠습니다. 2번 다시 아들 얼굴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날들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은 더 이상 이 세상과의 미련이 없는 건지 살겠다는 희망의 끈을 놓아버렸고 더 이상 아들의 이름을 불러봐도 저를 보며 웃으면서 대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점점 굳어가는 손을 주물러주며 몇 번이나 아들의 이름을 외쳐 불렀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아들을 안고 제발 엄마 목소리에 응답하라며 쉬지 않고 애원해도 너무 깊게 잠이 들었는지 더 이상 눈을 뜨지 않았네요. 제 삶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들마저 떠나니 저는 빈 껍데기에 불과했어요. 살아갈 의미가 없었어요. 그렇게 아들의 장례를 힘들게 치러야만 했고 이 사실을 그래도 알려야 할 것 같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문자 못 봤어? 지금 어디야? 주변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내 전화 받고 싶지 않은 거 잘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 장례식장으로 와줬으면 좋겠어. 당신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다고.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아직 뺑소니범은 잡히지 않았어.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당신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믿기지도 않아서 말도 안 나오나 봐. 그래요? 저희 남편 지금 화장실 갔는데 어쩌죠? 지금 공항이라 나중에 다시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 남편에게 전달해 주도록 할게요. 저희 지금 막 환비행기 타야 하거든요. 그래도 결혼했으니 신혼분위기 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나중에 다시 통화하는 걸로 하죠. 기분 좋게 떠나는데 초치지 말고 그냥 장례 치러요. 어차피 인연 끄는 거 아니었어요? 뭐라고? 지금 비행기를 탄다고? 당장 그 사람 바꿔. 자기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여행을 간다는 게 말이 돼? 바꾸라고! 제가 말을 하고 있던 도중 그 여자는 전화를 끊었고 더 이상 받지 않았어요. 전화기를 꺼버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이런 상황에 오열을 하며 힘들게 아들의 장례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헬멧을 쓰고 있는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고 의문의 봉투 하나를 건네줬어요. 그리고 안에 내용물을 확인하자 저는 봉투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부의금이었고 안에 있던 내용은 여행 가는데 찝찝한 기분 털어내기 위해 5만 원을 보낸다는 메모를 적어놨네요. 그 2 사람을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눈물을 꾹 참고 아들의 장례를 끝낸 뒤 그놈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집안에 들어와 그동안 열심히 살겠다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한 흔적과 출퇴근하면서 가지고 다녔던 가방이 눈에 띄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안에 내용물을 보는데 하얀 봉투 하나가 있었고 안에 내용물을 보자 길게 적힌 편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적어내려간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순간 손발이 떨릴 정도로 엄청난 내용에 입을 틀어 막았어요. 그리고 아들의 유언장을 들고 곧바로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고 그놈들은 여행이 만족스러웠는지 웃는 얼굴로 귀국을 했고 제가 앞에 나타나자 당황스러운 얼굴로 기분 나쁘다는 듯이 쳐다봤어요. 그리고 귀국한 그놈들을 경찰들이 체포하게 되었고 어리둥절하며 자신들이 왜 체포가 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서에 도착해 자신들이 왜 잡혀와야 하는지 화를 내며 소리를 치자 경찰이 아들의 유언장을 내밀었고 그 유언장을 아무 생각 없이 펼쳐보더니 읽어내려가기 시작한 순간 충격에 빠진 듯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내 아들 어디 갔어? 당장 내 앞에 데려와. 어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으로 누명을 씌우려 해? 뭐?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내 아들? 나랑 지금 장난해?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아들이 세상을 떠난 것도 모르고 있는 거야? 저 여자가 내 아들 세상 떠나게 만들었잖아. 그걸 읽고도 지금 불신하는 거야? 당신 아들 교통사고로 세상 떠난 거 저 여자가 전부 꾸민 짓이었다고. 자기 분노를 못 이겨 뺑소니 치겠다고 협박하고 돈 뜯어가려고 난리쳤잖아. 말도 안 돼.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 나한테 왜 전화 안 한 거야? 내가 전화를 안 했다? 저 여자 정말 사악하네. 내가 전화했을 때 비행기 타야 한다고 내 전화 끊고 킥으로 당신 이름 적어서 부의금 보낸 거 알아? 여행길 기분 찝찝하다고 5만 원 보냈더라고. 저런 여자랑 살아서 행복하니? 당신이 바람 안 피우고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내 아들 살려내. 살려내라고, 이 나쁜 놈아. 남편은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도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함께 여행을 떠난 그 여자의 행동에 대해 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아들이 써내려간 유언장에는 일하는 데까지 찾아와 그동안 키워준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월급의 절반 이상을 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협박을 하기 시작했고, 밤길 조심하라며 회사에까지 찾아와 난리를 치길래 한바탕 싸운 뒤 돌아갔다는 말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자신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든 짓은 썬팅을 한 차량 한 대가 있었는데 불안하다며 차량은 번호를 적어두었고, 저에게 말을 하고 싶었지만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엄마의 모습에 더 이상 상처 주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겠다며 혼자서 불안에 떨고 있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었고, 마지막으로 세상에 태어나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버지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말에 오열을 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모든 일을 꾸민 정신나간 여자의 멱살을 잡아 패대기 치며 난리치기 시작했어요. 경찰들은 정확한 증거가 아직 나오지 않아 조사해봐야 한다며 진정시켰고, 아들이 적은 차량의 번호는 대포차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그 여자는 자신이 한 행동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였지만 결국 아들을 세상 떠나게 한 차량이 발견되었고, 지문검사 결과 온통 그 여자의 지문과 머리카락이 발견돼 더 이상 발뺌할 수 없게 만들었네요. 그렇게 모든 사건이 끝이 나고 그 여자는 징역을 살게 되었지만 자기 남편을 위한 거였고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며 되려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 일이 터지고 나서 더 이상 남편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지금도 어딘가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모두 이 사람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정작 자신은 몸을 숨기고 어딘가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까봐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네요. 그 사람이 언젠가 하늘에서 벌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떠난 아들이 너무 불쌍하고 마음 아프네요. 혼자 살아가는 제가 너무 힘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의욕을 정말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위로의 한마디 해주신다면 힘이 될까요? 저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길 간절히 바랄게요. 그리고 남편놈에게도 한 소리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보내시고 항상 가정을 지키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